볼펜에 찔려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화분 철사 때에도 찔려서 오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외상 시리즈를 해야 되는데 눈 또한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나 특히 어른들 여러 가지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첫 촬영이라 좀 긴장도 되고 힘듭니다. 저도 재밌기도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긴장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부 환자에서는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치매를 앓고 있다던가 아니면 지체 장애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 수술방에서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 불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외의 경우에는 수술 시간도 짧고 통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전신 마취를 하지 않더라도 수술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간혹 있죠? 사실 수술하다가 주무시는 분은 저희가 일부러 깨우기도 해요. 수술하다가 갑자기 화들짝 깨실 수가 있어서, 그죠? 이제 갑자기 깨면서 움직이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주무시지 말라고 수술 전에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수술 전에 아마 긴장하셔서 전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막상 수술이 시작되면 수술이 생각보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주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가능은 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전신 마취의 경우에는 전신 마취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양안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이란 게 합병증도 있을 수 있고 수술 후에 감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같은 날 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시간대에 하지 않고 오전에 한쪽은 반대쪽은 오후에 한쪽 이렇게 해서 시간 간격을 두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 안과 전문이 된 지 저는 딱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창기에 수술을 하던데 만났던 환자들은 이제 나이들이 더 같이 많아진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왔던 환자는 고등학교 때 수술 받은 환자가 거의 10몇 년, 16년, 17년이 돼서 저한테 어떻게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40이 다 돼가는 아저씨가 돼서 왔을 때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고 그 친구가 좀 있으면 애도 나와서 오겠구나라는 기대를 하는, 살다 보면 환자의 삶과 저희의 삶이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감동을 주는 환자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 덕에 저희가 에너지 얻고 수술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오래 보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그 환자들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다 보고 그 환자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질환들, 녹내장을 보다가 백내장 수술도 해드리고 그분들의 또 자녀분들도 나이가 되어서 저에게 이제 다시 이제 수술을 맡겨주시고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약간 이분들이 정말 나를 믿고 따라와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뿌듯합니다. 진짜로 출혈이 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죠. 근데 술을 마셔서라기보다는 혈관이 확장되거나 해서 염증이 있거나 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든 기침을 하거나 비볐을 때도 결막하 출혈이라고 흰자에 출혈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팔에 멍이 들었을 때는 이 피하 지방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푸르스름한데요. 결막은 투명한 막이다 보니까 안에 있는 피가 그냥 그대로 보여서 보기에는 되게 무섭지만 결막하 출혈이 맞다면은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절로 흡수되는 멍과 같은데요. 간혹 가다가 그게 출혈인지 아니면 염증에 의한 충혈인지를 환자가 구분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안과 와서 보면 금방 감별되기 때문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와서 체크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저분한 손으로 눈꺼풀 만지고 그러면 손에 있는 세균이 눈꺼풀에 자리 잡는 확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이나 짜이스샘에 감염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손으로 안 닦고 눈을 비비면 어디 다래끼만 생깁니까? 저 눈병도 생기고 각막에 상처 주고 이러는데 저희는 안과 의사니까 가급적이면 뭐든 눈 근처 안 오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눈을 비비는 걸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눈 비비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특히 안과에서 눈을 비비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 환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옛날에 전공의 때도 인턴 때 응급실 당직을 서다 보면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든 사람들이 싸울 때 그렇게 눈만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이비인후과는 맨날 귀만 때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때릴 때든 뭐 할 때든 눈은 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제가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장난치다가 눈 찌르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저는 요즘도 애들이랑 놀아줄 때 얼굴 쪽으로는 손 금지 항상 얘기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조심할 게 진짜 많아요. 너무 많죠. 볼펜에 찔려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화분 철사 때에도 찔려서 오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외상 시리즈를 해야 되는데 눈의 크기를 넘는 공과 눈의 크기 안쪽을 맞추는 공이 또 다르잖아요. 아주 골프공처럼 작은 것들이 눈을 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안 위험한 공은 없지만 축구공처럼 큰 거랑은 다치는 규모가 좀 다르죠. 셔틀콕도 스피드가 엄청 빠르고 그렇게 따지면 정말 거의 갑옷을 입고 다녀야 되긴 하지만 생각보다 생활에서 우리 몸이 다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눈 또한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나 특히 어른들 여러 가지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선글라스 끼는 거 많이 설명드리고 수술한 환자들도 선글라스를 끼라고 말씀드리고 선글라스를 끼면 뭐 백내장이 진행하지 않는데도 도움이 되고 백내장 수술을 한 경우에는 눈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는 황반 질환의 진행도 예방할 수 있어서 저는 선글라스 끼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가 좀 생각이 나는데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금연을 하시는 게 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이게 흡연하지 않는 게 내과적으로나 뭐 여러 전신적인 측면에 도움이 되지만 특히 안과 영역에서는 황반변성의 큰 위험 인자기도 하고 눈에 어떤 혈관 관련된 질환이 온 분들이 눈에 이제 병이 진행되는 걸 봤을 때 내과적으로는 뭐 약 잘 드시고 하는데 흡연을 계속 하셔서 병이 진행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금연을 꼭 좀 권하고 싶습니다. 녹내장 환자도 꼭 금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금연하세요, 금연.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우리 눈뿐 아니라 몸 전체에 다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요. 그것처럼 눈도 예전에는 밤을 꼴딱 새서 일해도 아무 문제 없던 나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눈의 피로감이 빠르게 오기 때문에 너무 혹사하지만 않고 중간중간 끊어서 눈을 잠깐씩이라도 휴식하시는 습관 하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강조했던 눈 검진 시기 놓치지 말고 병이 있으면 빨리 발견돼야 되고요. 얼른 치료할 수 있게 눈 검진 습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알람, 좋아요 하셨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